안녕하십니까. 투뿔TV 시작합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들과 오찬도 같이 했는데요. 그 전에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랑 이거 어떻게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악수도 하면서 서로 덕담은 아니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주도하는 좀 자세가 좀 변한 거 아닌가. 야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경색적이었는데 좀 굉장히 유화적으로 바뀐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고요.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이재창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 파격적인 행보를 했다 그러거든요. 예,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네.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야당을 향한 그런 스타일이 확 바뀐 건데요. 우선 이제 시정연설 들어가면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칭도 여당 대표를 먼저 했던 걸 바꿔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대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도 바꿨고 어찌됐건 뭐 전체적으로는 협치하겠다 이런 뭐 제스처를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오늘 나눈 그 대화 내용은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야당 의원들이 일부 좀 어떻게 볼까 좀 무례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국회를 떠났어요.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상임위원장들 만나서도요. 예. 그 격이 없는 대화가 오간 것 같습니다. 예. 그 몇몇 그 상임위원장, 야당 상임위원장들이죠. 예. 여야 논란이 됐던 양평 예.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정리해달라. 그 뭐 결단을 내려서 끝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한번 가서 유족들의 그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는데요. 그 대통령이 말 그대로 경청했고 뭐 잘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참모들이 모든 걸 메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거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조금 야당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뻣뻣했고 그 경색적인 그런 면에서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이 시기가 보면은 지난 11일인가요? 그 강서구청장 네. 보선이 있었죠. 그 이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뇨한 혁신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그거와 때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모종의 이신전심 직접 얘기를 안 했더라도 이신전심의 어떤 그런 기조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대통령이 뭐 당연히 바뀐 모습은 보선 참패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와 무관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뭐 실제로 그 민심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이미 저 여권의 수도권 총선 위기론이 그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그 압도적인 표차로 참패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진짜 그 여권이 사실상 수도권에서 전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컸고 여러 전문가들이 뭐 당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실제로 대통령이 이 변하지 않으면 뭐 여당이 변한들 뭐가 변하겠느냐 변하지도 않을 거고 의미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뭐 대통령의 반응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위기감 속에서 대통령이 뭐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야당과의 협치로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이나 대야 이 관계에서 뭐 무리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공식 서장에서 이제 만나지 않고
이 회피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유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변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좀 모습이 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방식이 좀 문제가 그러니까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정치는 예. 정치는 기본이 소통이에요.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국민들이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그 소통이 중요한 수단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이제 안 만났다 뭐 이걸 지적하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고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 제1당의 대표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대표와 안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야당과 소통 안 한다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요. 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뭐 어찌 보면 검사 입장에서 보면 뭐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니겠어요? 검사 출신 입장에서 보면 형사 범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사람과 과연 만나는 게 맞나 이런 얘기 하지만 그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뭐 원래 그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당연히 그러면 야당 대표와 만나야 되지 않느냐. 뭐 1대1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여당 대표를 포함해서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변화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범위까지 좀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주선 전 대표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징계를 사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그건 1호 혁신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호응을 하겠다 다 통합으로 가겠다.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로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나 전 의원이죠. 그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신당을 하거나 다른 정치 세력을 형성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총선에서 굉장히 낭패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좀 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효한 위원장이 뭐 그 내세운 통합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서 일부 좀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문제, 뭐 윤승민 전 의원 문제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대통령이 양해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인효한 위원장이 이렇게 꺼낸 걸로 봐서는 사전에 뭐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연령층으로 보면 50대 이후 60대 70대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TK 일부 뭐 PK 이런 쪽의 핵심 지지층들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용 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 보면 상당히 국장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양해하에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징계 사유가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 뭐라 그럴까 내부 총질 이런 것이 사유였거든요. 사실은 봐도 이 인효한 혁신위원장의 그런 행보로 봐서도 충분히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권이 똘똘 뭉쳐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분열하고 내부적으로 암투를 벌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당연히 여권이 그 대구 경북하고 PK 거기서 이기면은 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요? 수도권이 120석 이상이에요. 지난번에 여권이 쫄딱 망해가지고 16석인가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이번에 그 내년 총선도 또 질 게 뻔해요. 그렇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그런 분열을 막고 어찌됐건 그 포용하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애당초 이준석 전 대표는 포용하고 가야 된다. 이게 당내
그 중론이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는 사실은 동정 여론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몰아서 내친 게 과연 맞느냐.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지금. 네, 어떤 맞습니다. 게 있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2번의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는 내부 총질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양도구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당원으로서 내부 총질을 했다. 그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아직 그 수사나 이걸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전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관련되는 증언이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회유했다 해서 증거 인멸을 한 그 정황, 그 증거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그러니까 대표로서 품위를 상실했다 해가지고 이제 된 거거든요. 핵심 지지층들 주장은 뭐냐면은 내부 총질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건 사면을 해도 되는데 증거 인멸에 대한 교사 혐의, 그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사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걸 사면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에서 해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면 얘기하는 거 자체가 웃기는 게 이준석 대표가 뭐 사면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사면해준다고 그러니까 자기 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받겠다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시효를 베푸는 것처럼 한다 안 한다라는 걸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도 좀 웃기긴 해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여러 가지 그런 이력을 볼 때 이준석 전 대표의 강점이 그거예요.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본질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받아 쳐가지고 여론 형성을 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 혁신위에서 잘했다고 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가 잘했다기보다 과거에 그렇게까지 중징계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놓고 격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이런 건데요. 물론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잘못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죠. 말을 대통령을 향해서 심하게 얘기했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조금 삼가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거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정치인데 그 말을 꼬투리 삼아서 또 징계를 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그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요번에 혁신이가 그거를 털고 간다라는 것 자체는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혁신이가 사면안을 꺼낸 것은 하여튼 예상외에 좋은 카드였다.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선이 끝나고 쭉 나가면서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악수를 청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야당 의원들의 그 양태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받고 좀 웃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는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옆에 오는데 윤 대통령 오면 모른 척하고 악수를 하고 앉아서 하고, 또는 휴대폰을 보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천태만상이었는데 김은민 의원이 그런 자기 소셜미디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 안 하고 그만두셔야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일단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이 얘기했는데, 글쎄 본인이 없는 얘기를 꾸며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 누가 거기에 지켜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증인이죠. 대통령이요? 글쎄, 대통령이 들었을 테니까 증인이 거고. 근데 어제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대통령이 그 입장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어떤 의원은 그 고개가 안 들고 손만 내밀었어요. 이걸 이제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no look 악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는데 대통령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 형식적으로 손만 내밀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좀 형식적으로 앉아서 악수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뭐 개중에는 깍듯이 일어나서 악수한 그런 의원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우리 정치가 참 많이 망가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동감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소신과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들어가면서 인사한 거란 말이죠. 인사하는 그런 대목에서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면 당연히 그 악수는 받는 게 맞는 거죠. 거기서 쳐다보지도 않고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증오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 도리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한 국가에 정말 그 대통령이고 리더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그런 대통령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그거는 좀 정치인을 떠나서 좀 인간적으로 뭐 저는 덜 됐다. 그 덜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참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망가졌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 모든 인간사에서 기본이 이제 예의잖아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내야 되는데 어제 그런 모습은 뭐 전반적으로 많이 바뀐 모습이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그 몰상식하고 무례한 행동은 참 국민들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 인물인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무례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무례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우습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잘못되다고 봅니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 관련한 그 변화된 그 모습, 그 다음에 이념한 혁신위의 그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일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 여러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여기서 웅성웅성거렸다는 거예요. 뭐? 나는 민주당 의원인데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가 웅성웅성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링컨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다 우리 아메리카 당으로 다 합당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당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링컨 대통령의 그런 화합의 정치, 통합의 정치, 포섭의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인적 소신이 어떻든 국민을 향해서 그런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벌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